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아직 투자 설명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3월 8일에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어서, 요 잠깐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왜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지금 마린 솔루션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현재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어떤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 흐름 어때요? 좋지 않아요. 그쵸? 이 부분 반드시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과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지금 신규 상장주의 비극이라고 할까요? 상장되고 계속 빠지는 회사가 많아졌죠. 그쵸? 이런 비극을 턴해줄 수 있는 좀 종목이 될지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집중하는 부분은 유통 비율이 낮다는 거, 그리고 관심 있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통 비율이 낮고, 추가적으로 시총이 커요. 대형 IPO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수급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얘가 단기적으로 신규 상장주의 흐름을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를 좀 찍어봅니다. 여기 이제 삼성증권 리포트, 한영수 팀장, 이가영님 이분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없어요.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여기가 크게 무슨 회사인지 간단하게만 볼 건데요. 한국조선산업의 최종 진화 형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나 이런 애들은 이제 조선을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LNG선이나 벌크선 이런 걸 이제 만드는 애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애들은 선박을 만드는 거고요. 마린 솔루션. 자, 솔루션이 뭡니까? 해결하다잖아요. 해결하다. 그죠? 뭘 해결해요? 자, 선박을 만들고 추후에 있는 문제들, AS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박을 만든다기보다는 선박이 움직일 때 필요한 망가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수리하고, 그죠? 추가적으로 애프터 마켓이라고 하거든요. AM이라고 하는데 읽어보니까 선박이 만들어지고 나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 일단은 주식시장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 상장되죠. 5월 8일에. 자, 우호조기로 변해가는 시장 환경. 기존 선박 수리와 개조 업계는 프로젝트에 대한 단가가 낮고 기술력보다는 원가 구조와 입지 조건을 경쟁력으로 결정한다. 시장의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지가 않은 편이고, 자, 최근 부상하는 선박 온실가스 규제 등 특징 등 명확한 기술적 대안이 부재하다.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요, LNG선 지금 규제가 시작됐죠. 그죠? 요거 잠깐만 좀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 이슈를 봐야 되는데, 유럽 지역 규제 선박 강도 상한 5월 2025년 1월에 시동한다. 내년부터 나오는 거고요. 자, 뭐요? 저탄소 연료의 이행 촉지, 그러니까 제조 단계 포함 라이프 사이클 전체 평가 초과 시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주체는 누구? 용석형. 자, 이 기사를 보면요, 2023년도 2월 기사인데요. 자, 유럽 선박 탄소 부담금 규제에 정부 2030년까지 노후 국적선 118척 친환경으로 교체한다 라는 내용이 있죠. 자, 해수부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 발표, 2050년까지 외항선 807척과 100% 친환경 전환, 친환경선 투자 위에 4.5조의 공공기금을 조성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근데 선생님,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마린 솔루션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를 하는 업체인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마린 솔루션이 기존 선박의 탄소가 나오는 것을 줄여주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해요.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크가 한정적이잖아요.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그죠? 원래 보통 이게 수주를 넣으면은 2,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최근에 수주가 많아져서 더욱더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조선업들이 지속적인 영업이익 축적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도크가 없다라는 것은 친환경 선박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그럼 뭐 해야 돼요? 친환경 선박 나오기 전까지 마린 솔루션의 솔루션을 받아야겠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 보면은 자, 읽어볼게요. 약간 이런 부분이요.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특히 더 잘할 수 있는 이유. HD 현대그룹의 일원이라는 점도 강점이고, 그룹이 과거 인도한 선박들이 모두 잠재 고객, 기술력 측면에서도 그룹의 엔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경쟁력이다. 고객사, 부품 공사를 관리를 위한 영업 네트워크 역시 그룹 조선사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냥 금수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금수저.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고 그 회장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회장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예요? 그냥 편하게 네트워크가 다 갖춰져 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환경 규제의 수혜주다.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선박 환경 규제 관련 수혜주는 드문 편. 당연하죠. 이런 회사가 없었으니까. 자, 조선업은 규제 발효와 실제 수혜가 발현되는 사이에 시차가 존재. 해운은 환경 규제로 인한 운임 상승과 비용 증가의 가능성을 공존한다. 반면 수리개조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상장사가 극소수다. 그죠? 그러니까 HD 현대 마린 솔루션에 뭐예요? 프리미엄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비교 대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칠 수가 있다. 왜? 독보적이니까. 그리고 노후 선박을 전부 다 교체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뭐 HD 마린 솔루션에 이 솔루션을 받아야겠죠. 좀 읽어보면은 요것도 있어요. 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한국 조선 산업의 최종 진화 형태다. 인력과 고정비의 자유로운 업체. 회사는 외주 수리 조전소를 이용해서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개조 프로젝트 말했죠? 아까 친환경 관련돼서. 회사는 제조가 아닌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국 조선 산업의 근원적인 고민인 인력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의 사업 구조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프리미엄 요인이다. 왜 그래요? 지금 거제도 이런 조선 쪽이 왜 도대체 인력이 안 구해질까요? 자, 하는 거 대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시급도 달랐고, 그죠? 옛날에는 뭐 시급 10,000원이다, 뭐 시급 12,000원이다 했을 때, 그죠? 조선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급의 2배, 3배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10년 전, 그리고 20년 전에 그래도 3, 4배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돈이 되는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와서 일을 해요. 많이 일을 한다. 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인력이 자유롭다라는 거죠. 왜? 조선 막노동이 아니라 진짜 기술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술자. 그러니까 몸이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잡부가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인력에서 좀 자유롭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매출 성장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2020년도부터 매출이 꾸준하게 10%씩 거의 1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견조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높아지는 편이고요. 근데 분명히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땐 장투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장투하시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점을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장투하자는 게 아니로 단기로 들어가서 수급이 확 붙을 때 먹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따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전략을 일단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세계 최고 조선그룹인 HD 현대그룹의 자회사이다. 하지만 회사의 주요 영업 분야는 선박 건조된 이후 필요한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다. 아까 말했죠. 애프터마켓 서비스. 그죠? 그래서 그룹 내 조선사들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자, 읽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주사인 HD 현대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지분 62%를 보유 중이며, 나머지 38% 지분 누가 갖고 있어요? 사모펀드인 KKR. 그죠?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다. KKR은 2021년 HD 현대가 프리 IPO 상장 전 투자 유치를 통해 매각한 1,500만 주를 6,500원에 인수한 바 있다. KKR로의 지분 매각 직전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대주주 상대로 1,500억의 배당을 실시했음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KKR을 가정한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기업 가치는 1.8조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1.8조 원 보고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HD 현대마린솔루션 62%는 그대로 있고, 이번에 IPO 할 때 그죠? 얘네 KKR이 38%에서 물량을 내놓은 거겠죠. 그걸로 이제 상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얘네가 엑시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엑시트 준비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얘네가 결과적으로 주가를 뻥튀기해서 어떻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 물량을 상장하는 데 쓰고 남은 물량은 어떻게 보유수를 걸겠지만 뻥튀기 시켜놓고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뻥튀기 할 때 팔아야 되지, 뻥튀기 할 때 들어가서 물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빠르게 성장 중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뭐 이제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나와 있고, 자 2017년 2,400억이었던 수준의 매출은 지난해 1.4조 원까지 무려 6배 성장했다. 그 사실 이렇게 성장하는 게 그룹사의 지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걸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얘네가 했다는 건 아니고 일감 몰아주기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거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성장률이 좋다라는 건데, 이 성장률이 좋은데 회사의 기술력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룹사에서 도와줬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서비스 제공한 선박수인데 선박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올라가고 있고,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이것저것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개조 사업, 벙커링. 이 벙커링은 아마 그걸 거예요. 이게 뭐더라? 주유? 기름을 채워주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친환경 개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때문에 친환경 개조 사업을 하고 있고, 디지털 제어 사업 양수하고 있고, 프리 IPO. 그러니까 저는 이 친환경 개조 사업이 결과적으로 지금부터는 애초에 나올 때 친환경 선박으로 만들어져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선박들을 친환경 개조를 하면서 영업이익을 많이 쌓아놓은 건데, 실적이랑 많은 조선 업체들이 이미 개조에 들어가서 많이 개조를 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보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장성이 이대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친환경 선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새 선박들이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실적이 꺾이겠죠.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사업일 수는 올라가는 추세일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완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계속 노리는 거는 얘네들이 처음에 상장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건데, 급등할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급등했을 때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 좀 읽어보면은 자 요거는 대충 어느 정도 나왔죠. 제가 투자 설명서 나오면은 다시 영상도 찍어드릴 거니까 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HD 마린솔루션 투자 설명서가 일주일 전에 나올 거, 5월 1일, 5월 2일쯤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투자 설명서 보면서 유통 주식이랑 이런 거 봐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서 다시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상장될 때 요거를 띄어서, 요걸 절반인가 띄어서 상장시키는 걸 거예요. 얘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일단 읽어보면은, 자, 또 읽어볼게요. 뭐 지배 구조도인데 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 HD 현대가 있고, HD 현대가 62%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다양한 사업 영역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벙커링, 급유, 부품 기술 서비스, 기술 보증 서비스가 결과적으로 그거겠죠. 뭐 고장이 나면은 보증해주는 거, 약간 뭐라 그러지? 보험 그런 느낌인가? 하여튼 그런 거 같고, 그다음 디지털 제어, 요것도 밑에서 읽어 드릴 거예요. 친환경 리트로핏, 이건 잘 모르겠네. 리트로핏이 뭐지? 리트로핏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거 좀 밑에 읽어보면 읽겠죠?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냥 다 읽어볼게요. 천천히. 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기술 보증, 부품 기술 서비스가 있는데,
자, 선박의 유지 성능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실제 선주사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양 사업 부분, 선박 사업을 AM, 애프터마켓 사업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양 사업을 구분하는 이유는 수익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기술 보증과 부품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대상 선박의 무상 수리 보증 기간 유무로 나눈다. 선박 역시 다른 내구재와 마찬가지로 선박을 판매한 조선사가 1, 2년의 무상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 기술 보증 사업의 매출은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창출되며 기술 부품 서비스 사업은 매출 보증 기간 이후의 선박에서 주로 창출된다. 역시나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은 보증 기간 이후의 서비스가 더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험이나 마찬가지네요. 이 선박사가 예를 들어 뭐 A라는 선박사가 결과적으로 보증해서 보증 신청을 할 때 비용을 주겠죠. HD 마린 솔루션에. 그럼 1, 2년 내 고장이 안 났을 경우에는 그 보증에 대해서 비용을 준 거를 그냥 전부 다 순수익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 뭐 무슨 보증을 해야 되는 수리가 발생하면은 그 수리하는 데 있어서 보증을 해준 역할이고, 그 다음 보증 이후에 나오는 모든 수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HD 현대가 대형 조선사잖아요. 고장나는 선박이 얼마나 많겠어. 다 누가 한다? 마린 솔루션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고요? 단기적인 폭등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시장에 주목을 받는 종목은 주목을 받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고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려가지고 이런 거 읽어보면서 이렇게 회사가 좋으니까 성장성이 있겠지, 나는 무조건 존버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체크하세요. 그래도 읽어보면은 리트로피 사업, 자, 선박을 개조한 사업. 아까 27%자 리트로피 사업이 선박을 개조한 사업이구나. 그러니까 친환경 규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 선박 환경 규제에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황산화물 배출 규제 충족을 시키기 위한 스크러버 장착, 선박 평형수 배출 규제 충족을 위한 처리 장치 부착,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엔진 출력 제한 장치 부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선박 연비 개선 장치들 역시 연료 소모를 줄여 오염 물질을 줄인다는 점에서 환경 규제에 연관되어 있다. 이게 환경 관련된 그 사업이군요. 아까 이쪽 부분이. 그래서 어쩐지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27%인가 그랬잖아요. 아까 잠깐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친환경 사업이 27%.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친환경 관련된 이러한 선박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얘네들이 보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선박을 만들 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선박에서 추가적으로 장착을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구조선 구선박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신선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성장성이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겠죠. 그죠? 2023년이니까 앞으로 2, 3년은 더 성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장투가 좋지는 않다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그 벙커리 사업, 선박 연료유 급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디지털 제어 사업이 요걸 읽어보시면은 운행 중인 선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운항 효율 등을 개선하고 선박의 성능 관리 서비스다. 선박의 물리적 변화, 개조 대형 설비들 부착 등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수리 개조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마린 솔루션은 현재 디지털 관제 서비스 센터를 통해 약 350척 이상의 선박을 모니터링 중이다. 그리고 그룹이 개발한 통합 선박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십 솔루션, HD 현대중공업이 탑재한 힘셋 엔진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주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운항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어렵네요. 현대 GHG 솔루션 플랫폼을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HD 현대 관련돼서 모든 애프터 산업이나 이런 디지털 제어 사업은 누가 한다? 마린 솔루션이 한다. 클 수밖에 없겠죠. 사실 성장성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다.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지만
조선업 사이클이 올라갈 때 성장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조선업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 상장하는 거고, 우리가 장투하면 돼요, 안 돼요? 장투하면 돼요, 안 돼요? 장투하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장투하더라도 진짜 긴 장투해야 될 거예요. 뭐 2, 3년, 1, 2년 들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되고 나서 뻥튀기 되고 조정 받다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제 사모펀드 어떻게 엑시트 할 때 한번 올라갔다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시 빠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회사의 성장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떻게 회사에 항상 말씀드리죠. 회사의 미래 가치 성장을 땡겨오는 공모주 뻥튀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예상하는 4가지 근거라고 나와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요거 8번부터는요 제가 2탄으로 좀 준비할게요. 2탄 준비할 거고, 상장되기 전까지 아직 일주일 시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더 내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구독과 그 다음 어떻게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우리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거 매수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는데 먹고 나온다 라는 관점에서 일단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다음에 2편 하루에서 이틀 안으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